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 네. 보안 사고 막아야 되고 사고 없어야 되고 빨리 대응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야 너나 잘하지 뭐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보다는 처음 소개에서도 이제 제가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키사, MS, AWS 사실 뭐 국내에서 이제 키사는 뭐 대표적인 네. 그 기관이고 정보보, MS하고 AWS는 뭐 글로벌에서도 거의 최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보안 담당하신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렇게 좀 배우신 점,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겠다는 네. 그런 부분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키사를 떠나고 나서 네. 이제 MS, AWS, 또 NC까지 혹시 이 세 개의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공통점이 이제 네. 일단 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 네. 제가 다닌 이후에 주가가 막 두세 배 이상 그래요? 오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이 좋은 데는 다 올라서 다닌다고 주가를 얘기를 올리는- 하셨는데요. 올리면서 다니시는 또. 네, 사실 키사를 다니면서는 이제 주로 정부 부처랑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글로벌하게 좀 놀아보자. 그래서 이제 외국도 나가고 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회의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꿈을 가졌었죠. 그래서 다녔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제가 느낀 점은 MS나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기업의 DNA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전적은 국내 회사가 도전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내더라도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야 하라는 거나 잘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한 8, 9년 정도 글로벌 기업 생활을 했는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DNA들은 뭔가 시도해보고 그게 이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런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걸 블레임한다 그러죠. 우리가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정형화되어진 틀만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가서 그때 아마 한 4, 5위 정도 했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친구들이 1등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아무튼 외국에를 떠나서 아무튼 이 리더십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신선했고 늘 도전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NC에 와서 사실은 NC만의 보안센터만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리더십 원칙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나 또는 리더십 보안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반기에 리더십 보안인을 센터에서 뽑아서 9개의 컨퍼런스에 가도록 해주고 그래요? 또 상패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리더십 우리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만들었고요. 그런 것처럼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떠한 마인셋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스킬셋이죠. 그래서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신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NC에서 그 실현을 DNA를 심어주고 거고. 있는 거죠. 지난 2020년 그 과기정통부에서 수상하는 그 올해 CISO로 또 수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상적인 CISO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시소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리더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모습일까와도 또 연계되는데요.
뭐 일단 시소라는 것부터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의 언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챌린지는 무엇인가. 네. 예를 들면 보안의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면 늘 보안 사고 막아야 되고 사고 없어야 되고 빨리 대응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세팅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이게 밸류어블한 걸로 비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뭐 마치 지금 어딘가 저 철책선에 근무 쓰고 있는 군인들 열심히 잘 방어하고 있죠. 하지만 큰 사고가 없다면 별로 관심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날 사고가 나야 책임을 묻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 어떤 밸류로 보여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경영진이 갖는 비즈니스의 그런 챌린지들 또 어떤 조직 내부,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보안의 어떤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때도 네. 큰 가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떠한 페인 포인트, 챌린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안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백워드로 이렇게 백트레이스해서 계획을 사업 프로젝트를 뽑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공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경영진의 언어,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우리의 언어, 그런 표현력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더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는 취약점을 잘 찾아내고 분석을 잘 하고 사고를 잘 대응하는 게 눈에는 보이죠. 네. 하지만 그 뒷단에서는 늘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동작을 해야 된다고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잘.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센터 직원한테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일장운시 강연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십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당신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뭐 보안 정책, 분석, 대응 이런 업무들은 응용 서비스들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이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을 하고 동작을 하려면 늘 밑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표현해내는 발표력, 또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고객 지향의 이런 마인드셋,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들은 뭐 분석을 잘하는 것, 취약점을 잘 찾는 것, 또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드 스킬이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 스킬인데 대부분은 우리 뭐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하드 스킬셋만 잘 레벨업하면 내가 나중에 시소가 돼도 또는 뭐 아니면 또 어딘가에 가면 그 밸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밑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스킬들이 잘 작동을 해줘야 이게 그 위에서 더 시너지가 있게끔 효과적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 일을 하는 업무에 대한 태도, 이러한 마인드셋 이런 것들도 취약점이 발견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취약점이 발견되면 주기적으로 패치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완벽하지 않고 패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빨리 그걸 찾아내서 내가 패치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어찌됐든 시소나 리더의 역할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 그 외국 회사,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피드백 문화가 우리는 이제 피드백 좀 한마디 하면 야 너나 잘하지 뭐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데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피드백이 자연스러웠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강연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 거죠.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CSO의 역할이라는 게 소통 능력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어디 누구를 고객으로 볼 거냐라는 어떤 마인드셋, 그다음에 뭐 언어를 그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이제 말씀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많은 보안인들이 이제 또 시소가 되는 거를 또 꿈꾸시고 또 되시겠지만 맞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 취약점 찾는 거 제가 그거보다 더 잘 찾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어떤 요소들 각자가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강한 요소들을 잘 엮어서 큰 틀에서 보완을 비전을 제시해주고 리딩해 나가는 게 시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네. CISO의 리더십.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안 정보보호팀의 인력들을 채용하실 때 네. 가장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취업하시는 분들 많이 팁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경력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네. 보안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텐데요. 네. 당연히 이제 채용을 하는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들을 보겠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력자? 네, 경력직부터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도 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배운 거기도 하지만 예.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죠. 면접하면서 네. 어떤 걸 해보셨어요? 뭐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정형화되어진 답변밖에 얻을 수가 없죠. 네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채용을 하게 되면 협업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좀 팁을 드린다면 꼭 뭐 NC가 아니더라도 좀 이 사람을 좀 채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끌림 이런 거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그냥 단편적으로 뭐 A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뭘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터스,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프레시죠. 어떤 이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액션 A, R, 이제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뭐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강점이 뭐지를 캐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뭐 분석 업무로 어떤 걸 해보셨어요? 라고 할 때 자기가 가졌던 그런 어떤 실체, 상위의 어떤 철학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슈화가 있었는데 또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런 액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을 얻어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또 가급적이면 데이터 드리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값에 기반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면서 그래 저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필이 안 돼서 채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소프트 스킬, 좀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방송 용어일지 모르지만 독고다이. 어. 내가 이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이러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그 전문적인 독고다이보다는 조금은 스킬셋이 떨어져도 융화형, 화합형, 같이 코어하고 이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 스킬셋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죠, 강조해서. 하지만 이 스킬셋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화롭게 협업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예.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회사는 100가지의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보다 한 가지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뭐 문구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점은 잘 지적하잖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어떠한 고민, 노력, 시도를 통해서 이러면 굉장히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채용하고 싶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기 어떤 능력을 네. 잘 전달할 수 있는. 잘 전달하면서 소프트 스킬. 예. 그럼 그 언어로 결국은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네, 네, 네. 자기 어떤 마인드셋이 돼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신다. 네.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신입 채용 면접을 하는데 네. 기계체조 선수 같아요. 이렇게 짜여진 멘트에서 뭐 이렇게 뭐 너무나 유명한 일하잖아요. 맡기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진부한. 예, 뭐 왜 지원하셨어요, 여러분? 뭐 여기 뭐 제 꿈과 뭐 근데 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신입들도 결국은 내가 어떤 고민을 그러니까 좀 더 진정성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신입들한테. 진정성. 네. 그러니까 10명의 신입 직원을 면접을 봤는데 네. 멘트가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진정성.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자기의 고민을 그대로 녹여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챌린지들, 예,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것도 스토리텔링이지만,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신입 직원들 면접을 보면 저게 과연 진정성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워낙 빵 찍어내듯이 그런 멘트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자기의 스토리, 그러면서도 좀 더 진정성 있는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꼭 그게 성공적으로 또는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진정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민과 노력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 더 울림이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또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느껴지면 그래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런 마인드셋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잘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하고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나중에 인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신입이 되는 경력이 될 땐 진정성 있게 자기 스토리텔링을 네, 잘 네, 전달하고 네, 협업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면 네. NC소프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참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면접 쉽지 않죠.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네. 게.